이창용 하는 총재님이죠. 최종 기준금리 3.5% 전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팩트는 기준금리를 2.5에서 3.0으로 올렸다. 그리고 연말까지 3.5까지 갈 거라고 공언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공언을 한 겁니다. 보시죠. 이창용 한 총재는 12일 오늘입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기준금리가 연 3.5% 수준까지 오를 것이라는 시장 전망에 대해 다수 의원이 말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 3.5%까지는 간다는 이야기예요. 한은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0으로 0.5 올린 데 이어 내년 초까지 0.5, 내년 초까지입니다. 내년 초까지 0.5 추가 인상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그보다 낮게 3.5보다 낮게 보는 위원도 있다면서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5% 이상의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면 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11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단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일단 팩트는 이거고 하나 더 보실게. 여기서는 이겁니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 1년 가까이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 하향 안정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나? 부동산 가격이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여러 지표가 있지만 실가 기준 3에서 4% 떨어진 걸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평균이겠죠. 이건 평균이죠. 전국 평균. 부산은 지금 심각합니다. 금리가 올랐으니, 이번에 추가 인상을 했으니까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있고, 한편으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갔으니 빚을 내 집을 산 많은 국민이 고통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반대로 보면 지난 2, 3년 많이 오르고 가계부채가 늘어 금융 불안의 원인이 됐다. 이번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가계부채 증가율 조정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 죄송한 마음이지만 거시경제 전체로는 안정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 네. 일단 팩트는 이겁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지금 기준금리는 3%, 연말까지 3.5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상단이 지금 3.25죠, 그죠? 3.25. 이번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은 4%까지 올라가게 되겠죠. 미국이 연말까지 4% 혹은 4% 초반 중반까지의 금리 상승을, 기준금리 상승을 이끌어 나갈 때 한국이 과연 3.5%에서 머물 수 있을까? 저는 상단을 좀 더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국의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요즘 보시면은 새마을금고 지나가다 보면은 새마을금고에 연이 2월 5% 예적금도 자주 보이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현재 1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금리가 5% 중반대입니다. 제가 써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5% 중반대입니다. 그런데 곧 6%를 넘어가게 되겠죠. 6% 중반, 7%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담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자금 운용이나 현금 흐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부동산에 도대체 왜 영향을 미치는 걸까? 금리가 오르면 왜 부동산에 가격 하락을 이끌어내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자면 한없이 길겠지만 간략하게 줄여서 보시기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죠. 자, 금리와 부동산 수익률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도 제 사고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는 기분으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시면 부동산의 연수익률입니다. 그죠? 연간 수익률, 부동산의 연간 수익률은 월세 곱하기 12. 그럼 이거는 1년에
대한 그 수익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분자가 되는 것이고, 분모가 부동산 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거, 요게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겁니다. 수익률이 금리보다 높으면은 당연히 돈이 된다 생각하니까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반대로 지금처럼 수익률이 금리보다 낮은 상황에서는 수요가 감소를 합니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요거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요거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 자, 그럼 이거 갖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금리가 1%인 경우, 그러면 예금금리가 1%면은 예금하는 사람은 없겠죠.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수익형 부동산을 찾아서 뭐 월세를 받고자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4% 정도로 저는 추가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면 총 요구되는 수익률은 그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요구되는 수익률은 약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제가 어떤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이 상가의 가격이, 매매 가격이 5억입니다. 5억. 그리고 보증금 2천에 월 200만원에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200만원에 12달이면은, 1년이면은 2,400만원. 그리고 보증금이 2천이었어요. 그러면은, 토탈 4억 8천만원. 4억 8천분에 2,400만. 그러면 수익률이 5%가 됩니다. 그죠? 이게 현재 스코어를 봅시다. 자, 그런데, 예금금리 1%에서 예금금리가 6%가 되었어요. 좀 과도한 설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현재와는 크게 뭐,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금리가 6%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4%의 추가 수익률을 기대하는 경우, 총 요구되는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10%. 자, 현재 5억짜리 상가에 제가 2천에 200, 보증금 2천에 월세 200,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요구 수익률은 5%인데 요구 수익률이 10%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인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월세가 2배로 오르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요구 수익률이 2배로 올라갑니다. 상가 가격은 그대로 5억이고, 그죠? 5억이고, 월 2천에 400에 임차를 주는 경우에는 월세 수익률, 이 부동산의 수익률은 10%가 됩니다. 그런데 이 월세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200만원에서 400만원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안 되거든요. 오르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겠지. 몇 년의 텀을 주고 월세가 2배가 오른다는 거는 그렇게 쉽게는, 그렇게 급하게 오를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봅시다. 이 수익률 10%를 맞추기 위해서 월세는 그대로이다. 월세는 200만원 그대로인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 상가의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상가의 가격 자체가 2억 6천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2억 6천에서 2천을 빼버리면 2억 4천. 2억 4천 분에 2,400만 하면은 수익률 10%가 나오거든요. 이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단기간에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월세가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금리의 상승을, 이 월세의 상승이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상가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여기에 당장 직격탄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는 어떻느냐? 아파트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수익률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산하는 것이 전월세 전환율과 전세 가율로 계산을 합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번에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러한 원리로 금리와 부동산 간에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려놓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월세는 급하게 못 올라가지만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적정한 요구 수익률이 맞춰질 때 수요가 생기고 거래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리가 무한정 오르진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올랐다가 상승의 폭이 둔화되고 제자리 걸음을 할 때 그 이후에는 예상되는 건 뭡니까? 금리의 하락이겠죠. 금리가 하락이 예상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인가? 그건 모르죠. 미 연준의장 파월도 모르고 하는 총재인 이창용
이창용 총재님도 모를 겁니다. 그 시기가 언제이는. 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리 멀지 않은 시기일 것이다. 단기간에 오른 것은 단기간에 끝이 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하나 더. 한국도 지금 0.5에서부터 3.0으로 2.5%를 올렸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인상 가능한 폭이 지금까지 오른 것보다는 적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라도 지금까지 오른 것보다는 덜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끝나겠죠. 지금 요즘에 정말 좋은 기사 하나도 없어요. 좀 우울한 기사밖에 없어서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힘 좀 내시라고 이런 희망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뭐 제가 혼자 이 희망 회로인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올라온 금리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금리가 더 적을 것이다. 힘 좀 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요. 자, 지금 시장의 요구 수익률이 10%인 경우에 만약에 월세가 200인데 그죠? 월세가 200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거의 반토막으로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금리가 다시 뭐 3%로 떨어진다고 1%까지 가지 않겠죠. 그죠? 뭐 3%나 4% 떨어진다고 가정합시다. 3%나 4% 떨어진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이 부동산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모든 부동산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이 아마 팍팍팍 떨어지는 게 보일 거예요. 왜?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 가격을 두고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 인상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생각될 때 만약에 그 해당 부동산을 매수를 했다. 그러면 나중에 금리가 인하가 될 때 바로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